제목을 미국, 호주의 스타트업 문화로 보는 글로벌화의 고려사항이라고 그냥 되게 이렇게 설명해서 좀 풀어 써봤어요. 근래에 들어 더 많이 이 글로벌이란 단어랑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붙어서 막 매체에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땅을 로컬로 봤을 때 그 땅 외의 거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국제화라는 거는 어떤 리소스는 어느 나라에, 어떤 리소스는 어느 나라에 배치해 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러 나라들을 이제 고려하고 오퍼레이트가 운영을 해야 했을 때 그 나라들 사이의 관계들을 잘 최적화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 활동인 거죠. 뭔가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거죠. 본사는 예를 들어 미국에 있을지언정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연구하는 R&D 센터는 한국에 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국과 연구 관계가 깊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을 말하는 제일 무난한 정의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 글로벌은 당연히 시장이 크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라는 질문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인구 밀도라던가 혹은 제품 중에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계층의 어떤 밀도나 이용 빈도수 같은 게 호주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도 많단 말이죠. 그냥 한국이 더 시장이 큰 거예요. 이제 CVP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한글로 풀면은 고객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CVP가 해당 지역, 그러니까 그 로컬에 얼마나 잘 맞느냐를 중심으로 거기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잘 맞는 질문이고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한국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크게 CVP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몇몇 고려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초기 시장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고, 이 나라에서 만약에 생산을 해야 된다면은 그 생산에 필요한 리소스는 또 어떤 게 중요한지도 또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해당 시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 못할 경우에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근래에 경험한 이제 두 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 호주 큰 덩어리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고요. 호주는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미국 다 돌아다녀 본 적도 없고요. 주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호주도 엄청 넓죠? 네. 근데 저는 골드코스트 지역에만 있었어요. 브리즈번 쪽이랑. 자, 실리콘밸리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에 이제 A&T 홀딩스로서 저희가 테크크런치에 참가를 했어요. 자, 테크크런치 하면은 일단 세계 최대의 IT가 테크 기반 스타트업들의 이제 전시회, 엑시비션으로 제일 크고 유명한 거라고들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들을 하게 되죠. 100이면 100다 이런 걸 기대해요. 엔젤들도 좀 만나고, 엔젤 투자자, 다음에 벤처 캐피탈들도 좀 만나고, 뭐 벤처비트니 매셔브리니 이런 미국 기반의 유명한 인터넷 미디어의 기자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좀 이렇게 알려볼 수 있을까? 내지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대기업들 보면 다 제휴 담당 팀들이 있어요. 또는 제품 매니지먼트를 하는 PM인데 특히 제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 그런 롤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 VC들이 오는데 투자 회사를 찾으려고 테크크런치에 오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투자 회사를 찾는 거는 이미 아름아름해서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요. 여기는 테크크런치는 왜 오냐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눈여겨봐야 둬야 할 경쟁할 될 만한 애들이나
위험 요인이나 트렌드를 체크하려고 와요. 그 리테일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저런 쪽이 지금 투자도 엄청 많이 잘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쪽이라는 게 이제 이쪽 지금 분위기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골드코스트의 이제 대표적인 사진인데 그 해운대가 뭐 1km가 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여기가 43점 몇 킬로예요. 이 해변가가. 호주에서의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어떤 인큐베이터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 거죠, 더 많이. 그리고 그 인근의 대학과 스타트업과 또 전문성을 지닌 네트워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큰 분위기였었고, 한국에서 스타트업 유크엔드랑 비교해 보니까는 몇 가지 되게 배울 점이자 이 동네는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아낸 게 몇 가지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팀이나 남이 뭔가 발표를 할 때 그거를 굉장히 경청해주고 응원을 되게 해줘요. 자, 아이디어가 뭐죠? 에버레스팅 롤리팝이에요. 절대로 안 녹아 없어지는 사탕이에요. 얘가 발표한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6살짜리 여자애가. 기립박수 받았고요. 설명할 때. 예. 특히 한 번만 더 네 아이템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겠니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Everlasting Lollipop is best ever item in the world in history.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도 잘해요. 안타깝게도 이거를 구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같이 참여할 개발자를 못 구해서 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대회 같은 걸 보면 되게 판에 박아요. 뭐 앱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서버 어떻게 하고 모바일인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있어 보이는 앱이긴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보면 진짜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과 디자인 수준은 호주가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저희 쪽에서 간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훨씬 더 잘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팀이 10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1등 팀과 3등 팀과 인기상 팀과 소셜 어워드 팀이 다 한국인이 리딩한 팀 둘, 참여한 팀 둘이었는데 다 저희가 그걸 차지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쪽은 훨씬 경쟁력이 앞서 있어요. 근데 마케팅 쪽을 보면 얘네들이 훨씬 있어 보이게 말을 하거나 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무조건 이게 프로세스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간단하게 만들어 들고 뛰쳐나가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시장에서 검증한 결과를 들고 와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쪽 바닥에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갔을 때가 마침 이제 고딩들이 고등학교 그거를 거의 끝내고 이제 대딩이 되거나 사회에 나가는 그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걸 스쿨리라고 그러는데 고딩을 마치면은 미친 듯이 노는 기간이 있어요. 미친 듯이. 그거를 호주 전국에서 다 골드코스트에 모여서 놀아요. 해변가에서. 저거를 한번 아이템으로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전국에서 그렇게 애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되게 타겟도 명확하고 얘네 고유의 문화인데,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이거예요. 인기상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즉석에서 괜찮은 이렇게 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스쿨리로 모여든 애들끼리 미팅을 해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가볼 만한 카페나 식당이나 술집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로 끌고 간 다음에 그 점주랑 또 계약을 해서 더 싸게 해주는 거예요. 쿠폰을 제공해주고.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거는 거기는 되게 고리타분해 보여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 가산점을 많이 주는 사회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되게 핵심인데 정작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가 잘 받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호주는. 그러니까 투자 돈줄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굴뚝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투자자들이 테크 쪽에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많이 가고 있고요. 아니면 칠레, 아니면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해서 뭔가 멋들어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 외에 다른 지역의 로컬을 제대로 하는 게 일단 글로벌의 1차이고요. 그리고
그런 로컬들이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생기다 보면 로컬들 자체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인터내셔널라이즈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때 이제 2차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체크해야 될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시차가 어떻게 되고 서로 리소스가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시스테믹하게 조율을 해야지 더 나으냐라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걸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바라보고 하셔야만이 이 되게 쉽지 않은 미션을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끝으로 좀 얘기를 마쳐 보겠습니다. 네.